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뭔데요. 이제 니르바나라는 것이 불교에서 통해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제 스스로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궁극적으로 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의 이제 한국 전통의 장례식 형식을 빌려오면서부터 좀 종교적인 그리고 주술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작업에 포함해서 이제 작업을 활용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일단 나비의 형상을 가져왔는데 나비가 이제 알, 번데기, 나비, 이제 성체인 나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시제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태를 한 화면에 집약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선형적인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초월하여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고 싶고 그것이 이제 이번 전시의 제목인 종국되지 않은 세계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도달하고자 했던 장면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순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역순으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걸어서 전시 동선에 따라서 시간을 거슬러 보는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한 내면적인 상태를 저는 좀 풍경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활한 글씨에 안목했습니다. 너무 짧게 쓰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림스오브 아라한 씨라고 해서 이제 아라한이 부처의 가장 높은 제자를 의미를 해요. 부처와 아라한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면 부처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희 작가님께서 기법, 그러니까 채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물감과 흑연을 스워지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소희 작가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신 그 이미지가 갖는 주술적인 힘, 예전 고대의 인류가 그 벽에, 그 높고 험준한 벽에 올라가서 그 동굴 안에서 그 우수히 많은 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내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을 담았었던, 그렇게 만들어졌던 이미지가 갖는 아주 무거운 영혼의 힘을 이 21세기에 다시 재현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희 작가의 스머징 역시 주술적인 힘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주 구체적인 형상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보이듯이 이 어떤 평평한 화면이 수많은 붓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치 돌에 그림을 새기듯 캔버스 위에 영혼을 생각하는 소희 작가의 붓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같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인물들을 등장시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전과 달라지는 변화를 암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원시적인 이미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제 카페 벽 같은데 정말 새겨져 있는 것을 캔버스를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벽을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작업을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양쪽에 화살과 방패가 있는데요. 화살에는 이제 쥐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겨눌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제 작업에서 보시면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많이 등장하고 화살표 같은 도장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어디를 보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어떤 걸 관측할지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살을 배치하고 방패는 우리의 어떤 영상을 수호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 이제 무기와 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물건이 어디에 정지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수많은 조합, 배경의 투명 이미지가 없어진 이유가 그것을 좀 초월하는 것으로 약간 기존의 작업과 다른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작업은 지금 현재 저쪽에서 보여드렸던 평형 이미지와는 다르게 기호 없이 텅 비어있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작업에서 이런 비어있고 나무가 없고 이런 풍경들이 많이 등장하는 데에는 이제 제가 1막에서 그 다루었던 자전적인 서사와 연관지어 제가 좀 숲이 있는 장소를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많이 작업에서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없는 장소에 가고 싶어서 학부 이제 다닐 때 공부가 아시아인에 가면서 그런 이미지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작업에서도 어떤 고요한 나의 내면의 상태라든지 어떤 다른 외부 요인들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한 피스에 메카니즘으로 구성을 한 작업이고 어떤 별이 되고 싶은 영혼을 담은 물리적인 시간 단위를 격자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100이라는 좀 완전한 숫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이 이미지에도 보시면 숲이나 나무가 나오는 그림들이 많은데 어떤 제가 완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도리 작가가 본인의 영혼을 사실 이전과 그리는 방식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이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서 이것도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별이 이제 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인데요. 자기 에너지를 다 쓰면 이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생기는 압력이 엄청나서 반발력으로 인해 작게 압축이 되면서 생기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존재가 좀 더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거듭나는 데 있어서 또 이전서부터 약간 이별고리를 주는 걸 해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오는 것이지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전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불이 붙지 않았지만 이제 점화색전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징조로서의 이제 초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좀 과거에 나와 멀어진 거 거기에 내가 되게 맴돌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상태를 보고 별이 되기를 염원하고 전체적으로 좀 원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겪었던 일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작업의 첫 시작은 굉장히 자전적이고 개인적인 서사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매체들을 사용해 오기 위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었고 그 촬영조차도 제 개인적인 삶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저희 집이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집이어서 저는 실제 사용했던 제기용품을 쓰기도 했었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서사에 좀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다면 이제 2막에서는 사실 그 1막의 전시가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제가 되게 많은 악성 댓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양상을 보고 이게 한 걸음 좀 떨어져 나와서 이 집단적인 믿음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이비 종교에 빗대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악성 댓글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그 PDF 텍스트를 직접 이제 레진에 넣어서 어떤 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 개인적인 서사를 출발했다가 그것을 또 조금 멀어져서 관찰자로 보는 시점에서 이제 2막을 전개를 했다가 이제 3막에 이르러서는 제가 그 1, 2막과 3막 사이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떠나보내기 위해서 장례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과학 채널에서 조종자 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게 되면서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느꼈고 이제 계속 관심사는 나의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었다가 좀 관찰자였다가 오히려 3막에서는 이 신화라는 것이 제가 중성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게 저만의 고민? 혹은 저만의 두려움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떠나보내고자 하지만 계속 과거에 맴돌게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가져왔던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신화를 통해 조금은 더 동시대적이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이전에 써왔던 퍼포먼스나 설치보다는 아예 그냥 이미지, 우리가 그 인류가 미술을 처음 했을 때 어떤 양식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팅으로 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를 활용해서 작업을 많이 해왔고 당연히 이제 인물도 등장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한막에서 인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떤 저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조금은 텅 비어 보이고 큰 면들 위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지만 이게 보는 분들에 따라서